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파일 시간입니다. 보도국 맹현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얘기해봤습니다만 중동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 이제 사우디 일정 마치고 카타르로 이동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정상회담하고 공동 성명까지 채택을 했고요. 네.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압박이 좀 강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늘 강조했던 사안, 지금의 위기는 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수출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 이 부분이 또 사우디 방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가 만난 건 11개월 만입니다. 네. 지난해 11월에 한남동 관저로 초청을 했었죠. 기억이 나요. 그만큼 좀 공을 들여왔다고 볼 수 있고 이번에도 또 포스트 오일 시대 사우디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파트너는 한국이다라는 점을 또 강조했습니다. 또 양국이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수치로 보면은 21조 원 정도의 사업 계약 그리고 양해각서 체결을 했는데요. 네. 지금 중동 정세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또 했고 또 현지에서도 사우디 국부펀드와 현대자동차가 맺은 계약 체결식에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참석해달라 이런 요청을 또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예. 행사의 격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만남은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 좀 초점이 많이 맞습니다. 맞춰져 있는 예. 것 같은데 양국이 공동 성명도 채택을 했더라고요. 이게 43년 만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980년 이후에 처음이고요.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문구가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하기로 했고요. 네. 또 국제 정세가 요동을 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유 등 수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빈살만 왕세자가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다. 그리고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 좀 의미심장했습니다. 실제로 아람코가 2028년까지 53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울산 비축기지에 저장을 하고 또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에 해당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받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제적인 부분 또 챙겼고 지금 중동 정세가 워낙 좋지 않아서 우려하는 예, 분들 많습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공동 성명에도 담겼고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긴장 고조와 관련해서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서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또 고통받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민간인 보호. 예,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이 시점에 중동 방문하는 게 좀 우리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런 네. 논란도 사실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입장을 명확하게 했잖아요. 하마스의 테러 행위는 좀 규탄한다. 그렇지만 이 전쟁이 확전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예.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적당한 선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 협력 부분도 성과가 있었나 봐요. 예, 공동 성명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고요. 윤 대통령이 사우디 국방장관을 만나서 방산 협력 강화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주변국 간의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서 사우디가 어떤 무기 체계를 사들일 것인지 또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벌면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게 가톨릭 사회교리에 비춰보면 생각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동이 요즘에는 또 전 세계 화약고다 이럴 정도로 정세가 불안정하잖아요. 네. 최근에 뭐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곳 인근에 우리 무기를 파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프란시스코 교황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군비 경쟁은 더 고도화된 긴장을 부를 뿐이다라고 네. 말이죠. 실제로 이 무기 거래가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조장하고 또 무력 분쟁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기 구매가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라는 주장도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데 이 무기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사상자가 지금 너무 많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우디는 방산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메르켈 총리 시절에
그 사우디 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전차 수출 불허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미국도 비슷한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가 허가한 무기 판매를 취소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실리를 추구하는 게 과연 좀 도덕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사우디 일정 마친 윤 대통령이 카타르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여기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카타르 역시 탈탄소 시대를 구상하고 있고 이에 따른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이 필요한데 뭐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처한 만큼 윤 대통령이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 협력 분야를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이끌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투자를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런 부분 다 좋은데요. 과연 이게 국민 민생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실제로 기업인들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순방을 마치고 네. 귀국을 하면 어떤 행보를 할 것인지도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예. 여야 대표 3자 회동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주목이 되는데요. 지금 민생 악화로 그 여야 협치의 필요성은 사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좀 시의적절하게 좀 제의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네. 민생과 정치 복원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용산에서 거부하는 모양새로 비춰지면 국민이 옳다면서 바뀐 게 없잖아. 이런 반응이 나올 게 뻔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한동안 못 본 장면이지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만나는 건 이상한 장면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니까 1년 반이 넘도록 만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부 여당에서 야당이 발목 잡기 한다 이런 비판을 해도 좀 통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찌푸린 어떤 사안을 보면은 민주당은 그 거대 의석을 통해서 입법을 강행하고 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러 번 봤죠. 사실 기자들도 그런 사안이 있을 때 이 법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집중 조명해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법이 뭐 입법이 뭐 예상된다 이럴 경우에 대통령실에 질문하는 거는 거부권 또 행사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정쟁에 갇혀버렸어요. 법안도.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과연 이재명 대표를 초청할 것인가 이걸 좀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네. 않다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긴 합니다. 다음 주에 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시정연설 전에 자연스럽게 국회의장실에서 만나게 될 것인가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에는 야당에서 전면 보이콧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용산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거기서 자연스럽게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환담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야당이 거부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과거에는 많이 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용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국민들이 더 거세게 저항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 환담을 계기로 만남이 이뤄지고 이어서 그게 다른 만남을 위한 또 계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더라도 민생만큼은 함께 챙기는 모습을 이번에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네. 국민들은 더 큰 선거에서 심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더 주목해서 보게 예. 되네요. 취재 파일 맹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